자, 그러면 우리 와우테일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와우톡 프로그램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좀 낮에 익은 분을 모셨는데 누군지 한번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덴탈 케어 스타트업 키튼 플래닛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나와보신 분도 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판교 창업존을 담당하고 있는 구민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실장님이시고 유튜버시잖아요. 유튜버죠. 네, 네. 구독자 25명 유튜버. 예, 저희가 지금 예, 저는 오늘 이제 또 짠하고 우리 나타난 와우 파트너스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회를 원래는 우리가 생방송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녹화를 해서 오늘 드디어 내보냈습니다. 네, 오늘 내보냈는데 또 오늘 내보낸 날 또 공교롭게 두 번째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키튼 플래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튼 플래닛은 뭘 하는 회사인지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어린이 구강관리 서비스를 네네. 하고 있는 브러쉬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키튼 플래닛은 고양이랑 관련되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소개할 때 이제 디지털 덴탈 케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치약 같은 화학적이거나 아니면 칫솔 같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닌 디지털적인 요소가 과연 사람들을 구강 관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가 키튼 네. 플래닛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네. 어린이 구강 관리 서비스가 브러쉬 몬스터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아, 키튼 플래닛을 저희가 만난 게 주로 저희가 판교 지역을 중심으로 자주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에 그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빌딩에서 여기 네. 입주 기업이도 하셨죠 그때? 입주 기업이었나요? 입주 기업보다는 그때 네. 경기 콘텐츠 진흥화 네, 쪽에 입주하실 때. 8층. 네. 여하튼 뭐 사적이긴 네. 하지만 네, 네, 근데 네. 그때 좀 평가 갔을 때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5층에 저희가 뭔가 네, 프로그램도 경기센터 하셨죠? 네, 네. 보육 기업이죠. 네, 그렇죠. 네. 예. 프로그램도 하셨죠. 하셨고 그때. 그래서 네. 인연이 우리가 깊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2017년 4월에 창업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무실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네. 제일 처음 알아봤던 공간이 그 건물 8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마 심사위원이 두 분이셨을걸요? 네, 제 기억에. 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참- 그 후로 전 대표님 기억나는데 그때 네. 대표님이 심사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삼성전자 나와서 이제 네, 네. 꼬꼬마 시절 근데 바보 4명이 모여서 이제 사업하려고 네. 했던 시절에 네. 첫 피칭이었죠. 사무실을 구하기 위한 첫 피칭이었고 네. 그때 인연을 맺은 두 분이라서 네. 저도 이제 대표님이 네. 부탁하거나 하면 네, 저는 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나 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형 가끔 저를 괴롭히세요? 부릅니다. 보고 네, 싶다고 네. 제가. 보고 싶다고? 네, 되게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굉장히 바람직하죠. 네. 네. 굉장히 웬만하면 바람직하고. 저분 잘 안 찾거든요. 다른 분들이.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요새 뭐 그렇고요. 우리 뭐 칫솔 이미 네. 시중에 나왔잖아요. 제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성과가 요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 2017년 7월에 4월에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제품 출시는 2018년 4월에 딱 1년 있다가 정식 출시를 했어요. 예, 예, 예. 그 동안에 이제 앱을 먼저 출시해서 네. 앱만 쓰는 사람들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워디즈 클라우드 펀딩에서 네. 이제 500명 정도의 초기 고객을 해서 네. 이제 첫 제품에 대한 테스트도 이제 한 다음에 네. 2018년 4월에 출시를 해서 네, 예. 벌써 스마트 칫솔을 출시한 지는 2년 가까이 됐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누적 사용자 수는 이제 10만 명을 넘었고요. 네. 이 브러쉬 몬스터를 이제 알고 사용해봤던 친구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었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고 만들면 네, 네. 팔린다라는 네, 네.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 네.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객 가치를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고객들이 필요한 거는 칫솔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앱에서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앱 서비스를 더 강조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와의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치과와의 협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만든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C랩으로 나오신 거죠? 네, 삼성전자 C랩으로 스핀오프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때 같이 스핀오프 했던 기업들도 여전히 같이 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핀오프로 나온 삼성전자에서 저희처럼 스핀오프로 나온 회사가 이제 40개가 넘었고요. 네. 어느새. 그래서 오래된 회사는 5년이 넘은 회사들도 있고요. 5년이 넘었어요. 네, 아직 나온 지 이제 한 6개월도 안 된 회사들도 있고요. 이 네. 건물에도 사실 스핀오프 회사도 많이 있어요. 네,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한 5개 넘게 이 네, 건물에 이 건물 안에서. 네, 네. 건물은 있고요. 대부분 다 제조업 중심이기는 많은 네, 회사들이 네.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겪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아까 3년 되셨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방향이 바뀌거나 하신 게 좀 있으세요? 처음에는 브러쉬 몬스터를 스마트 칫솔이라고 생각했어요. 앱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칫솔이지 라고 브랜드의 정의 자체를 칫솔로 했는데 네. 네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칫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이게 푸는 아이들의 양치 전쟁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쓰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걸 쓰면 진짜 양치가 적어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교점이 다른 전동 칫솔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경쟁사 분석을 했는데 네. 사실 이거의 네네. 경쟁자는 누구예요? 치과 치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과연 아이가 양치를 좋아하는 거는 플러스기는 한데 그리고 좋은 칫솔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은 사실은 아이의 양치 문제 또는 아이의 충치에 대한 그런 저감 효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제품에 기대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사용자를 이해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사업 방향이 어떻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네. 만들어서 많이 팔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팔았어요. 한 5만 대 정도의 스마트 칫솔을 여태까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략이 칫솔 팔고 칫솔모를 이렇게 리필. 소모품으로 우리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네. 파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5만 개를 팔았는데 팔아보니까 실제로 팔아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리뷰를 저희 앱 리뷰도 있고 뭐 자사몰도 있으니까 자사몰 리뷰도 있고 전화도 걸고 그러긴 하는데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저희보다 더 잘 만든 칫솔을 갖다 주더라도 그 칫솔은 시중에는 너무 좋은 칫솔이 많아요. 예, 저희도 좋은 칫솔이고 국내 생산하고 좋은 네네. 칫솔이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칫솔에 의존해서 구강 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뭐 캐릭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 캐릭터를 쓰고 하는데 이 캐릭터를 넣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죠. 장난감 차원으로. 아니면은 저희는 오랄비를 이제 칫솔 회사라고 보는데 오랄비는 뭐가 볼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리고 필립스 같은 경우는 진동을 잘 만들죠. 원래 소형 가전하는 회사니까. 근데 우리의 차브라에서는 모도 아니고 진동도 아니고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로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이걸 쓰는 사람들이 구강 질환이 얼마나 덜 생기는지가 저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거를 단순히 칫솔에 대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업하는 회사들이 일반 치과나 아니면 보험 회사나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하려고 하는 소아 교정 회사나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과연 예방 치과를 브러쉬 몬스터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의 대상은 아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자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아이들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재미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맞죠. AR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럼 이렇게 뭐 갖다 대면은 센싱을 해서 어디를 닦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뭐 칫솔로서의 훌륭한 기능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충치를 오히려 다른 칫솔 쓸 때보다 우리 걸 쓰면은 더 충치가 생기는 비율이 뭐 확률이 낮아진다라든지 네. 이런데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이 네. 관심이 많다. 그렇죠. 양치하는 이유도 미관적인 것도 있지만 충치가 생기면 평생 고생하니까 네. 아이들도 유치일 때도 많이 이렇게 금리를 씌우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하나를 안 한다면 이거를 씀으로 해서 그러면은 벌써 그게 15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제품은 뭐 한 5만 원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가격을 비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업이라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방향이 네.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고 아직은 그 데이터까지는 못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확 와닿긴 하네요. 저희 이제
막내가 5학년인데 저도 이제 이런 칫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제가 관심하는 포인트는 말씀대로 아기가 정확하게 이빨을 닦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안 닦으러 가려고 그래요. 잘 안 닦으려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좀 자기가 알아서 닦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좀 애들한테는 뭔가 재미적인 요소도 있긴 한데 부모한테도 약간 노티가 되면서 애들한테 정기적으로 뭔가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부모한테도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치라는 건 구강관리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했는데 한 10초 닦고 나온다든지 3분을 닦았는데 앞니만 닦고 나온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그 다음 단계는 제대로 어떻게 하면 얘를 양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제대로 양치는 했는데 그래도 충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간 칫솔을 써라, 워터픽을 써라, 치과 검진을 자주 받아라, 그런 구강 관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과를 또 자주 가야 돼요. 치과 가서 검진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충치가 안 생기는 것까지가 이 3단계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푼 문제는 저희 앱이나 칫솔을 쓰면 스스로는 좋아해요. 게이미피케이션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제대로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그래서 저희가 칫솔에 센서가 있는 이유도 그래서 구석구석 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만 개가 정도가 팔렸으면은 네. 하여튼 뭐 팔린 것 중에 모두가 다 사용은 안 됐을지라도 네.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데이터가 우리한테 쌓이고 있나요? 네,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네. 상반기에 브러쉬 몬스터로 양치한 횟수를 모아봤더니 네. 이제 100만 건이 넘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양치한 횟수가 100만 건의 데이터가 생긴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심지어 이제 제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몇 세가 어느 시기에 네. 얼마나 뭐 칫솔을 쓰는 애와 안 쓰는 애 네. 그리고 국가별로 네.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면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을 더 움직일 수 있을까 구강 관리를 하게끔 이런 좀 재미난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를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네. 저는 저 같으면은 그냥 빨리 컨텐츠를 만들 것 같아요. 컨텐츠요. 어제 대한민국 5세 남자 아이는 아침 8시에 3분간 양치질을 했습니다. 뭐 윗니 몇 번, 아랫니 몇 번, 뭐 이런 걸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걸 막 인포그래픽 막 만드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걸 해서 이렇게 막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 네. 좀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몇 시에 애들이 이빨을 주로 많이 닦는 건지 그것도 좋고 애들이 이빨을 잘 안 닦으려고 하는 게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밥 먹고 났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빨을 잘 닦고 있다라는 뭐 어떤 동기부여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로 많이 보여준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5살인데 네 친구들은 말이야 어제 자기 전에도 몇 명이 이를 닦고 잤어. 안 돼요, 대표님. 자꾸 남의 애들 비교하면 안 아니, 되는데. 아니. 그런 류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만 명, 뭐 우리 아까 10만 명 이러면은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제 너무 개발자니까 그렇죠. 네. 이런 감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가 이제 드는 거죠. 네, 많이 채워 주십시오. 네, 네. 애들한테도 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네. 자기 애들을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네. 부모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자기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도 은근히 빠져 있거든요. 잘 닦고 왔네 이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주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놓쳤구나 우리 애들은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으면은 네. 저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치까지는 아닌데 믿고 하는 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애들 이빨 관리는 되게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할 것 같긴 해.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는 하여튼 좀 그런 데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만들어가지고. 아니 건강 쪽보다는 컨텐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6만 명이 브러쉬 몬스터를 통해서 이빨을 닦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7만 명이 닦았어. 뭐 하여튼 뭐 그중에 뭐 몇 살은 뭐 얼마고 뭐 몇 분을 닦았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닦고 있다. 국가별로는 뭐
뭐 어디는 지금 몇 분밖에 안 닦았는데 여기는 어떻다 이런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오출하지 않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이런 이용한 집단을 콘텐츠. 이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거 닦여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재미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차피 쌓이고 있으니까 네. 잘 분석을 하면 재밌는 요소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마케팅이든 아니면 어떤 재미를 주던 어떠한 컨텐츠가 끊임없이 생성돼야 되는 게 B2C 비즈니스의 그냥 숙명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치카맘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인플루언서로 빙의해서 네. 인스타그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이제 구매자인 네. 엄마들에 대한 그런 육아에 대한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저희 사용자에는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엄마들은 또 이 컨텐츠보다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컨텐츠를 양쪽이 원해서, 사실 최근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는 구매자랑 사용자가 다른 비즈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희는 사용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쓰면서 엄마들로 그 다음 단계를 이전해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앱의 구조가 아이들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쓰기 좋은 조작성,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앱에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양치할 때마다 엄마 나 브러쉬 몬스터를 할래. 저희 딸도 5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찾을 수 있게 하는 컨텐츠가 우리 비즈니스 되게 중요하구나. 하여튼 뭐 우리는 막 던지는 네. 거니까 저는 뭐 굳이 하나의 앱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용 앱이 따로 있고 네. 애기용 앱이 따로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누구를 포커싱을 할 거냐고 자꾸 하니까 옛날에는 약간 구매자인 부모님을 좀 배려를 하는 앱이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럴 수 있죠. 앱 전용으로 또 이렇게 애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아예 분리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 게 있는 그렇죠. 거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몇 시간 닦았고, 뭐 얼마나 닦았고. 네. 평균 얼마나 하고 그런 데이터 구성. 이게 혹시 거치대도 들어가 있나요?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거 박스만 있는 거예요? 네, 박스만 있고 칫솔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거치대가 두 종류가 있어서요. 하나는 알루미늄 고급 거치대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있죠. 예, 네. 플라스틱 심플한 거치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네. 하고, 아직은 주변 구강 관리용품을 사실 많이 판매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레비뉴 스트림이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칫솔과 그리고 칫솔 모는 일반 모와 미세모 정도만 베리에이션, 그리고 쇼핑몰에 팔고 있는 거는 거치대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치약이라든지 뭐 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굿즈 같은 것들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제 스타트업에 여러 개를 그렇죠.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 네.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방송을 일반 뭐 애를 가진 뭐 칫솔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방송을 보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의 타겟은 타겟층이.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이 부분이 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우리 네. 투자자 네. 내지는 뭐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뭐 이런 분들이니까 네. 예 그거와 관련된 그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지금 우리 투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받은 게? 저희는 그 삼성에서 스핀오프 할 때 네. 이제 시드로 삼성벤처 투자한테 이제 받았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작년 4월쯤에 이제 프리 A 펀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롯데 엑셀러레이터랑 네네. 그리고 인나이트 벤처라고 네네. 하는 네. 곳에서 이제 브릿지를 받았죠. 네네. 프리 A를 받았고, 기회를 받았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 투자를 가지고 쭉 끌어왔어요. 왜냐면 사실 하드웨어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 받았어라는 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충분히 레비뉴가 발생하는 네. 매출 대비 로아스가 그래도 꽤 발생하는 비즈니스라서 수출도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한 10억이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워가면서 할 수 있겠다. 네네. 그리고 아직 스케일업에 대한 단서들이 좀 못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칫솔을 지구 끝까지 판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랄비와 필립스를 경쟁하면서 전동 칫솔은 브러쉬 몬스터라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과연 이게 그 매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업 초기부터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리즈 A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레비뉴 스트림이 단순히 이 구강용품만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 보험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상품에 대한 세일즈 채널이나 마케팅 채널이 우리가 될 수 있겠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가요? 지금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저희가 질문을 할 지금 네.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튼 시리즈 A까지 네. 그래서 지금 프리 시리즈 A는 작년 4월에 맞춰가지고 네. 그 비용, 그 돈을과 매출이 네. 뭐 우리 전체를 다 먹여 살리지 못했지만 그렇죠. 여하튼 네. 그 우리 투자금과 매출 일으킨 것과 뭐 여러 가지 지원금들과 네. 해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네. 여하튼 뭐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제 시리즈 A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시리즈 A는 프리 시리즈 A 받을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우리가 뭘까요? 사실 저는 시리즈 A를 좀 겁이 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프리 A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문제를 잘 검증했다. MVP라고 보통 하죠. 네, 네. MVP 검증을 하기 위한 비용까지가 저는 프리 A라고 봤고 A는 이제 그로스, 네, 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비용인 건데 과연 우리는 투자를 받아서 이걸 그로스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느냐라는 게 스스로도 계속 의심이 돼서 네. 지난번에 대표님을 이제 김태현 대표를 찾아갔던 것도 네, 네. 과연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시리즈 A랑 그로스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라는 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하자. 네. 바로 서베를 하고 지금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그거 얼마 안 하고 되셨네. 네, 지난주에.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네, 칫솔에서 칫솔을 팔아서 그다음 네. 칫솔 모두 팔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네. 그렇죠. 향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한다고 하는 비즈니스는 네. 하드웨어를 파는 비즈니스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죠. 보다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는 뭔가 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맞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정확하죠. 이거 이렇게 네. 넓게 얘기하시니까 걸려드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사실 데이터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예, 되게 예. 추상적인 얘기고 사실 상반기에 어떤 작업을 해봤었냐면 조직 안에서 네. 앱 사용자를 먼저 확보하고자는 얘기를 했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앱에서 충분히 양치 문제를 해결하는 MVP 기능을 앱만으로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마케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앱 무료예요. 브러쉬 몬스터는 무료 앱이고요. 이것만 쓰면 아이의 양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스스로 싫어하는 양치 전쟁의 문제는 앱만 무료 앱만 해도 됩니다라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2분기에 마케팅을 해봤더니 원래 MAU가 10,000명도 안 됐었거든요. 저희 네. 서비스가. 네. 근데 5만 명까지 드는 거예요. 예, 3개월 만에. 3개월도 안 걸렸죠. 거의 2달 만에. 그건 기본적으로 시장에 니즈가 있다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양치를 재밌게 하고 네. 싶은 아이들이 스스로 다운받는 거예요. 아 애들이요? 애들이. 예. 그럼 그거는 뭐 한 초등학생 좀 되는 애들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잘 돼 있어서 요새 아이들이 7살, 6살도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이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양치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다운 받는 거죠. 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칫솔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앱만 다운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뭔가 딱 실행을 하면 내가 뭔가를 닦으면은 내가 결국 센싱은 못하지만 얘가 네. 어디 닦고 있다는 정도는 뭐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재밌게? 저한테 피드백은 없지만 자기 얼굴 인식을 하고 네. 닦으라고는 가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 게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스티커를 모으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들은 재밌게 양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닦았는지는 내가 파악은 할 수는 없죠, 센싱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가이드가 나오고 애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따라서 닦는 것만으로도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1차적인 양치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우리 칫솔을 사게 되면 이제 데이터까지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5만 명 정도의 갑자기 한 4-5배가 늘어난 사용자를 보니까 그때쯤 그 니즈 그런 콜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되게
구강 관리에 관심 있는 아이들, 엄마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우리가 너희랑 같이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을 구강 관리와 관련된 회사들한테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칫솔을 파는 비즈니스 말고도 이 아이들을 이 관심 있고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2분기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관심이 가지는 분야.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어린이 치아보험. 치아보험. 네, 어린이 치아보험. 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도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네. 그래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치아보험에 대한 니즈는 성인 쪽 치아보험이 꽉 차 있어서 네, 네. 그 이제 아동 쪽으로 넘어오는 시기거든요. 네, 네. 국내도 그렇고 이제 네. 해외도 그렇고 네, 그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교정이거든요. 근데 교정 인구가 이 전체 교정 인구 중에 그 저희의 타겟 그 한 초등학교 이하 네, 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 7세부터 한 14세까지의 교정 인구가 전체 교정 인구의 80%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정 시장이 원래 컸고 앞으로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 교정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정에 연결을 하고 교정하는 애들이 교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동기부여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역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그걸 좀 같이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다른 영역은 아닌가요? 교정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가 뭐 교정 상품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네. 충분히 파트너십으로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정이랑 보험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올해 하반기의 목표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그로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은 뭐 일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생명이랑 작년 이제 1월에 보험 네. 상품을 출시해서 네. 이제 10,000명 넘는 가입자를 받았거든요. 네, 되게 네. 이제 많이 가입을 해주셨고 네. 어린이 치아보험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칫솔만 팔았지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운영비만 받았지 저희가 보험을 판매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한번 우리도 판매를 해본다. 왜냐면 우리가 채널이 돼서 보통 보험은 설계사가 대면으로 보통 많이 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보험 상품을 팔려면 운전자 보험은 이제 다이렉트 보험으로 네, 네, 이제 네. 잘 되어 있는데 네, 네. 어린이 보험을 다이렉트로 판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용자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컨텐츠를 잘 써서 이런 우리가 과연 다이렉트 어린이 보험을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본다가 그 규제 뭐 그 샌드박스에다가 신청하면은 네. 본인들이 팔 수 있어요. 네. 직접 팔 수 있어요. 보험사가 돼가지고. 왜냐면 지금은 네. 보험사를 팔려면은 네. 한 보험사당 뭐 이상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네. 규제 샌드박스 신청해가지고 네. 충분히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와 치아보험을 어떻게 보면 브러쉬 몬스터 치아보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어서 네. 본인이 직접 팔 수도 있는 형태가 네.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라고.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일단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우선은 이렇게 사실 GA라고 하거든요. 보험 네, 대리점에 대한 네, 네. 자격증이 네, 회사에 네. 있으면 네.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GA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또 보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상품이 좋다고 판다기보다는 이런 브랜드 나 그리고 설계사의 그런 휴먼 터치 같은 부분이 고액 보험일수록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쉽게 팔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다이렉트 어린이 보험. 이 같이 이번에 보험회사랑 설계하고 있는 다이렉트 어린이 보험은 사실 판다는 느낌보다는 중개의 역할이 큰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테스트하면서 사실 좀 건강 증진형 보험 최근에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이제 그쪽에 같이 좀 사업을 같이 해본다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전에서 이제 얻은 교훈은 네. 우리가 직접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보험의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취하는 정책 그런 그렇게 부분이 있죠.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레비뉴 스트림이 이런 구강용품에 대한 판매뿐만 아니라 그런 보험에 대한 중개, 수수료 그리고 소아 교정도 마찬가지로 소아 교정을 우리가 메이드 했을 때 나오는 중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B2B2C적인 레비뉴 스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하반기 이제 그걸 테스트할 거고 따로 파트너가 있는 건 네. 아닌가요? 있어요.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아마 계약을 네, 기회 네. 된다면 네, 제가 네. 조금 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그 파트너들의 이름을 들었는데 네네. 방송에서 말을 할 수는 없죠. 뭐 그쵸? 일단 있는 걸로만. 그렇죠. 네. 네. 이미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식화되면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와우테일의 매체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려야죠. 대표님 이제 네, 사업이 메이드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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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하는 네. 한국의 스타트업은 없나요? 생각보다 네. 없습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되게 할 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스마트 칫솔을 만들었던 그런 앱을 만든 회사나 칫솔을 만든 회사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한 몇 개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 선배들이 왜 잘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칫솔에 집중을 했던 거죠. 또는 앱 자체에. 근데 사실 칫솔이 좋다고 팔리는 게 또 아닌 거죠. 그쵸. 거기 붙어 있는 캐릭터나 이 칫솔을 유통하는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품보다 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칫솔을 만드는 부분은 생각보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린이 구강관리 서비스를 디지털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마치 누움이 다이어트를 앱으로 시켜준다라고 하면 사실 실존하지 않는 개념이었는데 충분히 사람들은 최근에 그런 온라인 코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뭐 다이어트든 어디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검증하고 있는 BM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고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고객을 확보한다? 고객을 유입 전략이라고 보통 하죠. 마케팅에서도 뭐 AA, RRR 그래서 저도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고객 유입을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싼 가격에 많은 우리의 타겟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그래서 선택하는 특히 온라인 채널들이 그 컨텐츠도 2분기에 했던 거는 과연 아이들이 즐겨서 보는 영상 앞에 아이들이 양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앞에 붙인다면 아이들이 유입이 될까 우리 서비스에? 엄마가 깔아서 얘한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양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까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CPA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컨텐츠 유튜브 동영상 앞에다가 우리가 그냥 광고를 집행하는 건가요? 보통 범퍼 광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신경을 살짝 건드려 봤어요. 넌 엄마랑 양치하지, 난 혼자서 양치해. 영상 제작을 그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춤추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아이가 그 또래 아이가 나와서 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걸 했더니 유입이 잘 나와서 이렇게 유입을 시키면 우리 좋은 유입 채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이제 뭐 저희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뭔가 깔아주고 이제 뭔가 관리할 니즈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쫓겨난 애들 어린 친구들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죠. 네, 유튜브 볼 때 그 앞에 아예 그냥 광고를 노출을 하면은 훨씬 더 유입 효과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더 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치과에서 이 서비스를 추천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양치를 싫어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브러쉬몬스터라는 무료 앱이 있는데 이거 되게 효과가 좋아요 라고 선생님이 충분히 바이럴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파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편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엄마가 이제 써보고 다음에 와서 선생님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앱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진짜 신나서 양치를 잘 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도 되게 좋고 엄마도 좋고 우리 선생님은 더 추천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칫솔은 어디서 사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네, 그냥 인터넷에서 사시면 돼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치과에서 판매를 하는 데도 있고요. 직접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목표가 우리는 과연 오프라인에 있는 치과와 그리고 온라인에 우리 사용자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제 내년에 검증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단 타겟층은 계속 유아 쪽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네, 어린이들의 구강 관리에 대한 한 사이클을 저희가 확실히 검증하기 전까지는 브러쉬몬스터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 하고 나면은
구강 관리 쪽을 성인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버티컬을 뭔가 할 거예요?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우선은 국내에서 이 온라인 치과 플랫폼, 그러니까 치과를 연결하는 우리 고객들 치과를 연결하는 플랫폼까지 다 하고 나면 이거를 우선은 해외에 네, 또 이식을 해봐야죠. 미국 사용자는 다를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앱은 137개국에서 쓰고 있고 칫솔도 10개국에서 쓰고 있긴 한데 이런 버티컬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만들고 이거를 충분히 외국에서도 치과 플랫폼까지 같이 연결을 해놓고 나면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회사가 충분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성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린이 건강관리 서비스 중에 다른 걸 할 거냐는 생각보다 3년 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모든 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뭐 최근 1년 동안 네. 우리가 가장 고민은 뭡니까? 브러시 몬스터의 가장 큰 고민? 사용자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고객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잘 몰랐는데요. 예, 아직도 오전에 항상 하는 얘기가 고객 회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앱을 쓰다가 칫솔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살 때의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기대 심리와 아니면은 샀는데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몇 번 그렇죠? 쓰다가 네네. 이유를 아직 정확히 몰라요. 사는 이유도 잘 모르고 그만둔 이유도 나이대도 되게 다르고 막 하다 보니까 고객을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듭니다. 그거는 계속 숙제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네. 물론 뭐 그 고객에 계속 집착하고 집중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로 고객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수학과로 출신이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우리 고민신 실장님도 딱 드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아, 네. 예. 그런 고민은 또 뭐 어떻게 보면 회사의 다른 부분이 좀 더 집중 고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말고는 뭐 말고는 너무 잘 되는가 보죠. 더 어려움은 없어요, 이제. 아니 뭐 칫솔도 더 잘 팔리면 좋겠고요. 네. 사실 하반기에 출시하는 그런 뭐 다른 서비스들도 네.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죠. 네, 부족함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좀 금방 말했던 구강 관리 서비스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내 플랫폼에 끌어들여서 뭔가 대규모 비즈니스를 보험과 네. 뭐 뭐죠, 규정. 이거? 네, 교정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 오니까. 벌써요. 그러면 우리 요새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봐요. 지금도 이미 길어. 네. 이미 길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네. 시리즈 A를 본격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뭐 이미 만나고 계신 분도 있고 기존 네. 투자자 중에서도 또 뭐 팔로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신규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많이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럼. 네. 네.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신규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뭐 네. 있으신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키튼 플래닛 최정호 대표입니다. 네. 그 디지털 덴탈 케어 서비스 그리고 쪽 저희가 앞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그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브러시몬스터의 성장을 믿어주신다면 네, 좋은 회사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네? 역시 예정에 없는 네. 이런 질문이 우리 대표님이 그동안 또 하여튼 그런 거 진정성 느껴졌어요. 네, 진정성 느껴졌죠. 네. 하여튼 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지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너무 바쁘신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인터뷰 시간을 잡고 굉장히 서로 만나기 힘들었어요 오늘. 저희 화장실에서 자주 봬요. 만나기도 힘들고 했는데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브러시 몬스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게 단순한 이제 어린이용 칫솔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다들 그죠? 이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너무 하기가 힘든데 아무리 삼성전자에서 하드웨어
짬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 막 이랬는데 대표님이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우려와 네. 이걸 많이 불식을 시키시면서 이만큼 성장을 시켰었으니까 그럼 많은 걸 또 배우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시니까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밑에 나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구민진 실장님은 뭔가 3년 동안 지켜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요? 네, 일단 그 가장 정석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처음 뵀을 때는 저도 되게 호기심 있는 제품이었고 네네. 관심 있었고 잘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되게 시장에서 약간 일단은 어느 정도 세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하튼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되게 정성적으로 잘 달려오신 것 같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는 방향도 정말 항상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모범적인 것 같아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타겟층도 여쭤보긴 했지만 집중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다음 스테이지 필요한 투자에 대한 얘기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도와주실 것 같긴 해요. 보시는 분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서 훨씬 더 저희가 잘 나가실 것 같고 그때도 저희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시면 저희 모른 척 하실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니지만 더욱더 성장하시고 그다음에 더 좋은 기업으로 당연히 되실 것 같고 그런 거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 방송이랑 이런 걸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최정호 대표님은 잘 된다고 해서 우리를 쌩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나오신 분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를 왜냐면 기억해달라고. 이런 거를 또 방송에다가 딱 이야기를 해놔야 쌩까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도 저를 계속 찾아주시니까 너무 아주 또 저는 감사할 뿐이고 앞으로도 더 좀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마지막으로 뭐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갑자기 참 일진이 오늘 참 길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 최정호 대표님의 하반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꼭 성공하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객 그 수많은 고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